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허명회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 토크의 제목은 학습 모형 최적화의 미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계학습. 사실은 기계적 학습 모형을 포함해서 그러한 그 학습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은 이제 어떤 수리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어떠한 그 인문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로부터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태초부터 그랬다라는 것이죠. 단지 차이는 컴퓨터가 예전에는 없이 했고 최근에는 컴퓨터에 크게 의존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는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에 아주 혁명적인 충격을 주었고요. 이에 대응하여 지식 추출의 방법도 변모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출현한 데이터 학습 모형을 살펴보면 그 내면에는 인간 고유의 미학이 그대로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지식 추출에서 어떤 인문적인 지혜가 있고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현대의 기계적 학습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요, 오늘 제 그 토크에서는 이 데이터로부터 모형이 만들어지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측과 해석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학습 모형을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가장 나은 형태의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어떤 내면적인 그 내면을 인문적으로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통계적 모형에서 어떠한 그 미학과 철학과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계학습 모형에서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항형 분류를 보고자 하고요. 이항형 분류에서 통계적 모형에서는 로지스틱 모형. 이 로지스틱 모형에서 출발해서 최근에 어떻게 일반화 가법 모형으로 진화해 가는지 그 진화의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부분에서는 나무 모형에서 시작을 해서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나무 모형의 가장 진화된 버전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로지스틱 회귀는 여기 있는 그 수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항형 반응, 그것이 제로 원이라고 합시다. 예컨대 비생존과 생존 이런 걸로 할 수 있고요. 이것이 P개의 공별량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를 여기에 보이는 수식으로 틀을 잡습니다. 수식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기계학습에 가서는 이 수식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모형이냐 기계학습 모형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식이냐 알고리즘이냐 그러한 그것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큰 특성이죠. 차별화된 특성입니다. 로지스틱 모형은 확률 비의 로그가 그걸 우리가 로짓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x1부터 xp까지 p개 공별량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고요. 이것은 이제 확률로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한 개의 모형, 한 공별 하나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그림에서와 같은 그러한 커브의 형태, 아주 단조로운 커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로지 변환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형함수인데요. 확률로 재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은 그 로지스틱 커브, 로지스틱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죠. 근데 이 로지스틱 커브의 특징은 단조 증가한다. 혹은 뭐 부호가 음이면 단조 감소하는 형태로는 되는데요. 이러한 단조로운 형태만 포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틀이, 그 모형이죠. 틀이라는 건 모형입니다. 모형의 그 한자어의 뜻은 이제 이 사실은 가짜 틀을 말하는 것이죠. 이 틀이 비유연하다.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연하지 않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패턴. 그러니까 봉우리가 하나인 이런 패턴인데요. 이러한 패턴을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패턴이 우리가 상당히 그 일상적인 현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소나타라고 하는 승용차에 대한 구매 의향을 들여다볼 때요. 저소득일 때는 이제 소나타라는 차를 구매하기 어렵죠. 구매 의향 자체가 낮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이제 올라가면, 즉 중간 이상의 소득이 되면 소나타라는 차를 살 생각을 하죠. 구매 의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더 고소득이 되면 구매 의향이 바뀌죠. 그러니까 소나타라는 그 중가형의 차보다는 더 고급 모형을 선호하게 되고요. 따라서 소나타 차에 대한 구매 의향은 다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다 다시 감소하는 패턴이 되는데,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는 이와 같은 패턴을 잡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표현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인데요. 근데 특히 데이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et the data speak for itself. 즉 데이터 스스로 말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너무 억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어떤 특정 틀에 넣어서 이렇게 강제로 틀을 잡아내지 말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도록 잘 말하는 걸 들어라라는 뜻이 될 텐데요. 이러한 그 가치가 구현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미학적인 관점에서 그 요점을 잡아내자면 자유냐,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고요. 이것이 굉장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도 이때까지 통계학에서도 그 절제 원리,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 때 항상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죠. 그래서 변수 선택과 같은 데에서 항상 그 절제 원리, principle of parsimon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강조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선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스플라인 함수를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보다는 스플라인 함수를 쓰자. 스플라인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척추동물의 관절, 우리가 관절이 통뼈가 아니고요. 몇 개의 그 뼈 마디를 붙여놓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스플라인이라는 함수는 이 구간별로는 3차 다항식인데 그 이어지는 점에서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점프가 생긴다든지 변화율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안된 특수한 다항식입니다. 이러한 그 스플라인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그 방향을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cars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적용된 스플라인 함수를, 스플라인 적합을 왼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고요. 반면 오른쪽 그래프는 직선으로 적합된 것입니다. 직선으로 적합된 것을 언뜻 보면 맞지만 자세히 보면 그 직선, 특히 중앙 부분에서는 직선 아래 보다 많은 개체들이 있어서 지금 좀 덜 적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는 이제 스플라인이고요. 여러 번 휘었습니다. 여러 번 휜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왼쪽의 스플라인에서는 너무 많이 휘었다. 그러니까 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런 너무 복잡하게 된 것은 또 피해야 된다. 즉 절제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되 절제, 즉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한 것이 여기에 있는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커버추어는 우리가 2차 곡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곡률이라는 건 이제 2번 미분한 것을 말합니다. 2번 미분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변화율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차 미분의, 이계 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변하게 되면 거기에 페널티가 가해지고요.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하지 않도록 하게 하죠. 그것이 이제 절제 원리가 구현된 스플라인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지스틱 함수, 로지스틱 모형에 넣은 것이 여기에 있는 일반화 갑법 모형, Generalized Additive Model입니다. Generalized Additive Model. 이것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진화된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로지스틱 모형보다는 여기에 있는 일반화 갑법 모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최신 버전의 로지스틱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 확률의 B, 즉 이것을 우리가 OSB라고 하는데요. OSB의 로그를 취한 것이 X1부터 XP까지 각각의 스플라인들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우변은 선형 공별량들의 선형적인 결합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고, 1990년 헤이스티와 팁시라니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레틀.데이터라고 하는 R 패키지에 담겨 있는 웨더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집된 기상 자료인데요. 목표 변수는 rain tomorrow라는 변수입니다. 이것은 내일 비가 오는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일 비가 오는지를 예측하는 기상 예측 모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공별량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pressure 3pm. 이것은 오후 3시에서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오후 3시에 기압. 우리가 보통 저기압이면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변수는 sunshine입니다. sunshine은 일조의 정도. 그러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 햇빛이 어느 정도 창창히 보이느냐라고 하는 변수죠. 그러니까 햇볕이 아주 화사하게 내려치면 그 다음날 비가 올 가능성은 좀 적어지죠. 이거에 대한 GAM 모형입니다. 일반화 갑법 모형인데요. MGCV라고 하는 아래 패키지를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GAM이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모형 적합을 볼 수 있고,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이렇게 그림으로 공별량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별량의 효과가 이게 완전히 그 완벽한 로지스틱 회귀라면 직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약간 휜 곡선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의 실선 부분이고요. 위아래에 있는 점선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에러, 즉 표준 오차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가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폭을 보여주는 것이죠. 산포의 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레셔 3pm의 효과를 보면 이제 기압이 높을수록, 즉 고기압일수록 비가 올 확률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기압에서는 비가 올 확률이 크고요. 또 선샤인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선샤인에 비하면 이제 프레셔에서 더 가파르니까 이 기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선샤인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각 변수가 어떠한 효과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일반화 갑법 모형의 그 설명력이 참 좋다. 그러니까 예측력도 좋아지지만 설명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화 갑법 모형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되고요. 그것은 로짓을 x1부터 xp라는 빙의 공별량의 스플라인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스플라인이라는 함수는 매끄럽게 변하는 어떠한 다항식, 구간별 다항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반화 갑법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의 진화된 버전이다. 지난 20, 30년 동안 개선된 그 진화의 결과이고요. 이것은 자유와 절제의 미학, 그 가치가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말하는 패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절제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해석이 쉽다.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처럼 해석이 쉬우면서 그러면서 예측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좋은 점이죠.